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는 37세 여성으로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입니다. 제 외모는 화려한 편은 아니지만 약간의 도움을 받아 남성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혼자 살고 있으며 전 남편은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로는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유정 언니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알게 된 분입니다. 그녀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19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유정 언니의 남편은 해외에서 장기간 일을 하고 있으며 유정 언니는 저보다 8살이나 많지만 동안 외모 덕분에 처음에는 동갑으로 착각하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필라테스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친해졌고 유정 언니는 제가 이혼한 후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싱글 남성들을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진정한 관계보다는 제 외모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닫고 짧게 만나고는 끝냈습니다. 사실 유정 언니는 이런 면에서 매우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해외에 있는 동안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와 몰래 관계를 맺곤 했습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유정 언니는 전업주부입니다. 재미있게도 우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고 있으며 유정 언니는 저보다 3층 위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면 저는 계단을 이용해 유정 언니의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계단에서 유정 언니가 트레이너와 관계를 맺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저는 돌아섰지만 유정 언니도 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정 언니는 웃으며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낮에 본 사람 너지? 다행이야. 너 아니었으면 이사 가야 할 뻔했어. 너도 한번 해볼래? 정말 짜릿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니, 어떻게 대낮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대담한 거 아니야? 유정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죠. 야, 이 아파트에서 내가 아니면 그 시간에 계단 쓰는 사람 없어. 아들도 집에 있어서 멀리 가기 어려웠는데 오늘은 몸이 뜨거워서 한층 아래에서 했어. 유정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낮에 본 장면이 자꾸 떠올라 외로웠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여성이고 당연히 욕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이 부분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 전 남편은 저보다 10살 많은 사업가입니다. 저는 그의 회사에 취직한 후 남편이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걸 알고 그의 성실한 모습에 끌렸습니다. 전 남편도 저를 처음 채용할 때부터 유심히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그의 사업을 도와 직원이 5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고 매출이 400억 원을 넘는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사업적으로 최고의 파트너였지만 결혼 후 부부로서의 궁합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10살이나 많다 보니 체력도 떨어졌고 결국 관계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전 남편이 운동을 하지 않아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40대 중반에 접어든 후로는 1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회사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처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혼 사유가 전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꼬마 빌딩 한 채, 그리고 약 30억 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 지분과 아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전처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에 한동안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유정 언니가 제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30이 넘었고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보수적인 성격 탓에 유정 언니처럼 대담하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던 중 우연히 여성 전용 전동기를 사용하면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하나를 구매해 2번 정도 사용해봤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원래 유정 언니와 산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 유정 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유정 언니의 뒤에 서 있는 서준이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서준이가 수줍게 인사하며 유정 언니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집에서 요가를 하던 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요가 바지와 깊게 파인 탱크탑을 입고 있었기에
가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들어와서야 유정 언니가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정 언니의 남편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급히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서준이도 데려가려 했지만 비자가 만료되었고 농구를 하다 오른팔을 다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집에 두기에는 걱정이 되어 유정 언니는 19살 된 아들을 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유정 언니는 생활비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유정 언니가 매우 다급해 보였고 곧바로 공항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정 언니는 항상 저에게 잘해주었기에 저도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승낙하자 유정 언니는 감동하며 저를 한번 껴안아 주었고 2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유정 언니는 서준이에게 제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그렇지 않으면 용돈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정 언니가 떠난 후 저는 서준이를 위해 옆방을 정리하고 그의 옷과 생활용품을 옮겨두었습니다. 제가 침대를 정리하는 동안 서준이는 조용히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정리가 끝난 후 서준이가 시선을 피하며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입고 있던 잠옷이 너무 짧아 속옷이 드러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태연한 척하며 서준아, 침대 다 정리했으니 여기서 자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서준이는 예의 바르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봤지만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 젊음의 기운이 넘치는 서준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얼른 그의 방에서 나왔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준이는 첫날 밤을 보냈고 신기하게도 서준이가 우리 집에 온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쯤 유정 언니가 해외에서 영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도착했고 서준이의 아빠가 위기를 넘겼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에게 제 말을 잘 듣도록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오후에 서준이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헬스장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지만 서준이가 혼자 있으면 밥을 챙겨 먹기 어려울 것 같아 약속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준이는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준이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준이가 몰래 야한 영화를 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여자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꽤 자극적이었고 신음소리가 들리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헛기침을 하자 서준이가 눈치채고 급히 영상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자신의 집이 아니란 걸 그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서준이가 방에서 나왔는데 민소매 셔츠를 입고 어깨에 수건을 걸친 채 왼손에 잠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 먼저 씻을게요. 라고 말하며 웃는 서준이를 보니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준이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서준이가 무언가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모, 이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물에 닿을까봐 걱정돼서요. 이걸 먼저 치워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서준이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제가 전에 산 핑크색 전동기였습니다. 순간 얼굴이 빨개진 저는 황급히 다가가 그것을 빼앗듯이 받아들고는 태연한 척하며 괜찮아. 이건 그냥 마사지 기구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서준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알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힌 후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가 그 전동기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그 순간은 정말 너무나도 민망했습니다. 늦은 밤, 저는 다시 한번 서준이 방에서 들려오는 묘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준이가 여자와 나누는 달콤한 대화는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고 참지 못하고 다시 핑크색 전동기를 꺼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랍게도 이미 아침 9시가 넘은 시간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일어나 서준이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오니 서준이가 이미 아침 식사를 사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소파에 누워 농구 경기를 보고 있었고 매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서준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후에 서준이는 병원에 재검진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목에 걸고 있는 서준이가 불편할까봐 저는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유정 언니에게 그를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말입니다. 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의사는 서준이에게 오른손을 잘 보호하라고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만약 다시 다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서준이는 자신이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고 말하며 저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준이는 저에게 흑당 밀크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당도 50%로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서준이가 제 취향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는 웃으며 제가 들고 있는 장바구니를 가리키며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같이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준이의 손이 다친 것을 걱정하여 요리를 돕겠다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고 손이 다 낫고 나면 그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함께 TV를 보다가 서준이는 샤워하러 갔고 저는 요가를 연습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 서준이가 한 손으로 샤워하다가 거의 넘어질 뻔한 것이었습니다. 서준이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서준이가 수건을 두른 채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모, 제가 혼자 등을 씻기 힘든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19살인데 제가 그를 도와야 한다니. 그러나 그의 오른손이 깁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당부를 떠올리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겠어. 라고 대답하며 저는 서준이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얼굴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동의하자 서준이는 매우 기뻐하며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준이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두 눈을 가렸지만 반응할 틈도 없이 서준이가 다가와 왼손으로 저를 벽에 밀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그 전동기를 사용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오늘은 제 걸로 해볼래요? 저는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만 서준이가 저를 누르자 제 호르몬도 폭발해버렸습니다. 서준이가 다가와 키스하려 하자 저는 저항하지 않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불꽃이 튀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키스했습니다. 서준이의 오른손이 다친 것을 배려해서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마치 그의 누나가 된 것 같고 서준이는 제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저희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더 열중하게 되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서준이가 여자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질투가 났습니다. 저는 서준이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은근히 돌려서 말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서준이는 웃으며 그 여자친구는 인터넷에서 만난 사이일 뿐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서준이는 대학 졸업하면 이모랑 결혼할래요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저를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마치 첫사랑의 감정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도 잠시였습니다. 유정 언니가 그 다음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재활이 필요해 국내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저녁 비행기로 바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서준이를 원망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 달콤한 날들이 그저 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준이는 그저 30대 성숙하고 예쁜 여자를 즐기는 것일 뿐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을 겁니다. 앞으로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 텐데 서준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자신도 없었죠. 게다가 서준이는 이미 젊은 또래와 영상 통화를 하며 연애의 감정을 나누고 있었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단지 순간의 감정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서준이와의 마지막 밤을 더욱 뜨겁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와의 관계를 통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서로를 열정적으로 끌어안았고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서준이에게 어제 밤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반대하며 더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우리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저는 서준이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녁에 유정 언니가 돌아올 예정이라 더 이상 서준이를 돌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정 언니에게는 문자로 급한 사업 문제로 인해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저는 곧바로 집을 떠났습니다. 서준이가 저를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급히 준비한 계획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에 머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고 다음 날에는 미리 준비해둔 비행기 티켓을 이용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제 행동은 제 성격과는 맞지 않는 대담한 결정이었지만 그 몇 주간의 시간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지만 서준이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고 그 덕분에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우울함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본래의 생활로 돌아와 돌싱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이 차이가 적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